자, 1학년 5반과 1학년 8반 학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을 칠판에다가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다른 반들은 다 정리해 주었는데 여러분들만 정리 안 해줄 수 없어서 이렇게 강의를 찍어 올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수업을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A4 용지 한 장 혹은 노트를 꺼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질시대에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는가. 먼저 우리 화석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필기를 해볼까요? 화면을 좀 확대하고 여기다가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화석에 대해서 배웠었다. 화석은 뭐라고 했죠? 화석은 뭡니까? 이 화석이라는 거는 지질시대 동안 살았던 생물 중에 유해나 흔적들을 화석이라고 해요. 같이 써보면 지질시대의 생물로서 유해, 흔적들을 화석이라고 하고요. 자, 이 화석이 잘 생기려면 여러 가지 생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 화석이 잘 생긴다라고 했어요. 화석의 생성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생성 조건. 화석의 생성 조건으로는요. 이 화석이 잘 만들어지려면 개체수가 많아야 화석이 잘 생겨진다. 적어야 잘 생긴다. 개체수가 많아야 화석이 잘 생기겠죠. 또 이 화석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잘 생긴다. 아니면 단단한 부분이 없어야 잘 생긴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잘 생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체가 땅에 묻히는 속도, 그러니까 즉 매몰 속도가 빨라야 화석이 잘 생긴다. 느려야 화석이 잘 생긴다. 빨라야 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변동. 지각변동이라는 거는 땅들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데 지각변동이 많아야 화석이 잘 생길까요? 적어야 화석이 잘 생길까요? 그쵸? 당연히 지각변동은 적어야 화석이 잘 생기겠죠? 자, 이 화석을 우리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두 가지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표준화석, 시상화석. 자, 표준화석은 뭐라고 했고 시상화석은 뭐라고 했죠?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 그러니까 지질시대, 성칸보리안지, 고생된지, 중생된지 이런 거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했고 시상화석은 뭘 알려준다고 했다? 그쵸? 그 생성된 그 주변의 환경, 자연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표준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고요. 시상화석은 생성 환경을 알려줘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 분포한다, 좁은 면적에 분포한다. 넓은 면적에 분포한다고 했었습니다.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 분포하고요. 이 생물이 사는 기간은 어땠을까요? 표준화석에 해당하는 생물들은 짧은 기간 동안 살았고요. 시상화석에 해당하는 생물들은 긴 기간 동안 살았다라는 거 배웠었죠. 자,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특징을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자, 가로축은 면적이라고 해보고 가로축은 면적이라고 해보고요. 세로축은 기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면적이 작고 기간이 긴 이쪽에 해당하는 화석은 표준화석일까요? 시상화석일까요? 다시 면적은 작고 기간은 긴 거. 이거는 시상화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상화석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면적은 큰데 기간은 짧게. 이 부분에 존재하는 화석은 시상화석이다, 표준화석이다. 면적은 좁고 면적은 넓고 기간은 짧은 거. 여기는 표준화석에 해당하겠죠. 여기는 표준화석이다. 그래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각각의 어떤 예가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표준화석부터 볼게요. 표준화석. 자, 표준화석에서는 지질시대를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고생대에 표준화석 뭐 있다고 했었죠? 삼엽충. 외우는 거죠. 삼엽충 있었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삼엽충이 있다면 이 지층은 고생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생물은 학습지에 없는데 학습지에 없는 생물은 사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생명체가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류가 뭐죠? 물고기죠. 이 물고기 중에서 어류 중에서 갑주어라는 애가 있어요. 갑주어. 이 갑주어라는 애는요, 고생대에만 살고 있던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엽충 같은 경우는 해양, 바다에 사는 무척추 동물, 척추가 없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주어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니까 바다에 살겠죠. 바다에 사는데 최초로 척추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주어는 외우진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의 표준화석은 뭐가 있을까? 자,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 그쵸, 공룡. 또 바다에 많이 분포하는 화석으로 암모나이트.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의 표준화석 뭐가 있을까? 신생대 땐 포유류가 번성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상아 크게 달려있는 거 뭐였죠? 매머드가 있고요. 또 신생대의 표준화석으로는요, 동글동글동글한 거 뭐 있었죠? 화폐석 있었습니다. 화폐석 역시 바다에 사는 생명체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뭘 알아야겠어? 시상화석 알아봐야겠죠.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고사리 배웠었습니다. 고사리는 시상화석에 해당하는데 시상화석으로는 생성 환경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사리가 사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고사리는 식물이니까 육지고요. 온난하고 습유난 육지에 사는 식물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산호 역시 시상화석이라고 했었습니다. 산호는 어떤 환경에서 사는 생물이다? 일단 바다에 살고요. 따뜻하고 또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로 산호화석이 있으면 이 지역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지? 학습지에 참나무 있었습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는 온대 또는 열대 환경에 사는 식물로서 시상화석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예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질시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한 장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뭐라고 했었죠? 지질시대가 뭐야, 얘들아? 지질시대라는 거는요, 지구가 최초로 생성되었을 때, 그쵸?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했어요. 써보면 지질시대란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뜻하고요. 이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나누는 기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화석의 변화입니다. 화석 변화. 그래서 어떤 화석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구분하고요. 지질시대 총 몇 가지 있다? 그쵸? 4가지 있죠. 첫 번째 지질시대는 뭐죠? 선캄브리아 시대. 자, 두 번째 지질시대 뭐였어요? 그쵸? 고생대. 그 다음 신생대. 아니지, 잘못했어. 선생님이 지금 밤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고생대 다음은 뭐야?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자, 이 4가지의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긴 시대는 선캄브리아 시대죠. 그 다음은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순으로 길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한 특징을 써보면 이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생명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적었고요. 또 생명체들이 있긴 했는데 단단한 부분이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없었어. 단단한 부분이 많이 없었고 또 이 시대에 지각 변동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화석은 많이 지금 존재할까?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화석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석 거의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대멸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멸종. 얘들아, 대멸종이 뭐야? 대멸종.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생물종. 멸종하는 게 대멸종이다. 자, 이 대멸종은 총 몇 번 일어났다고 배웠죠? 총 5번 일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이 5번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생물 대멸종이 2가지 있는데 언제 일어난 거냐면요. 하나는 고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과 또 하나는 중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 이 2가지의 대멸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고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은요. 5번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커요. 그래서 가장 크다, 클 때, 한자죠? 클 때 가장 크고요. 이 고생대 말에 일어난 생물 대멸종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그 원인이 뭐죠? 자, 고생대 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하나로 합쳐진 그 대륙을 판게아라고 해요. 판게아가 형성되어서 고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이 크게 일어났고요. 이 판게아 형성되면서 막 바다들이 대륙이 움직이니까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바다도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니까 서식지가 감소해서 이렇게 고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다. 자, 중생대 말에 일어난 생물 대멸종은 뭐 때문이었을까? 뭐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죠? 그쵸. 운석 충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화산 같은 건 어떻게 됐어? 폭발하겠죠?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중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리 대멸종이 일어나면은 대멸종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종들이 싹 다 죽는다고 했나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대멸종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대멸종 후 살아남는 종은요. 그 중에서 잘 살아나는 애들은 적응과 진화를 해서 다른 여러 종으로 분화를 하게 되고 잘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이 생물 다양성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증가. 자, 이렇게 대멸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각 지질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한 각각의 특징과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종, 그리고 그 당시의 수륙 분포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은 미리 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일단 필기하고 표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 가로축에다가는 뭐에 대해서 쓸 거냐. 여기다가는 특징 쓸 거고요. 특징. 여기다가는 생물. 여기다가는 수륙 분포. 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두 번째는 고생대. 세 번째는 중생대. 네 번째는 신생대. 자, 이제 표를 채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확대를 해서 쓸게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우리 각 시대별 기온 변화 그래프를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대체로 온난했고요. 아이고, 배터리 없네.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왔다라고 했어요. 정리해보면은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였다. 자, 색깔 바꿔서.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최초로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육지에서 등장했다, 바다에서 등장했다. 바다에서 등장했다고 했어요. 최초 생명체. 어디서? 바다에서. 왜 육지가 아니고 바다죠?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오존층이 없었어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 지구에 바로 직방으로 들어오니까 육지는 생명체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했고요.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 대표적인 화석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 이름 긴 거 있었어. 뭐였죠?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애들이 있었고 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애들은 남세균, 다른 말로 남조류라는 이 세균들이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써보면 남조류, 다른 말로 남세균이라고도 해요. 남세균. 이 남조류, 남세균이 탄산칼슘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생명체였고 이런 애들이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남조류 남세균은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얘네들은 광합성을 해요. 자, 광합성을 하면은 어떤 기체가 발생하죠? 그쵸. 산소 기체 발생. 산소는 O2 발생. 이렇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애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 산소들이 차곡차곡 이 지구상에 축적되기 시작하겠죠. 이 산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물들 같은 경우는 호흡할 때 어때?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죠. 산소를 들이마시잖아. 그래서 이 남조류 남세균이 만든 산소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해파리 또는 해면동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을 이루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있다? 어느 나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때의 수륙 분포는요. 이때는 화석이 거의 잘 발견되지 않아서 수륙 분포를 잘 몰라요. 그래서 X라고 씁니다.
자,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고생대의 특징. 고생대 역시 보통 온난했는데 중기에 한번 추워지면서 빙하기 왔고요. 말기에 좀 더 많이 추워져서 큰 빙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말기, 빙하기. 선생님이 대표적인 특징들로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자, 이때는 성칸브리아 시대 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었잖아. 이 산소들이 축적되면은 이 고생대 때 대기 중에 뭐가 형성된다? 오존층이 형성된다. 오존층. 오존층에 오존은 분자식이 O3, 산소가 3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어요. 이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육지에는 생명체들이 살지 못했는데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상 생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등장해요. 자, 고생대 때 살았던 생명체들이 뭐가 있었냐? 우리 고생대의 표준화석 대표적인 거 뭐 있었다고 했죠? 그쵸, 삼엽충. 그리고 화습지 보면은 삼엽충 밑에 조개처럼 생기네. 조개는 아니지만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완종류. 이 삼엽충과 완종류는요, 바다에 사는 해양, 무척추, 척추가 없는 동물입니다. 고생대 때는 삼엽충, 완종류 같은 애들이 번성했고, 또 뭐가 번성했냐? 어류. 아까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갑주어라고 했었죠. 이 갑주어는 이 어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류가 번성했었고, 또 양서류. 양서류는 개구리 같은 애들을 뜻해요. 얘네들이 번성했다. 또 식물들 중에는 어떤 식물이 번성했느냐?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이 양치식물은 고사리 같은 애들을 말해요. 고사리 같은 애들. 자, 이 양치식물들, 고생대에 있던 이 양치식물들이 현재 석탄의 형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식물들은 석탄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석탄 형성. 자, 그 다음에 이 고생대 때는 수륙 분포가 어땠냐? 이 고생대 말기 때 흩어져 있던 대륙이 어떻게 됐다? 하나로 모였다. 말기에 뭘 형성한다? 판게아 형성한다. 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물대멸종 일어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 볼까? 중생대. 자, 중생대 때는 온도, 기온 어땠어? 많이 온난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질시대 중에서 빙하기가 없는 유일한 지질시대고요.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은 뭐가 있냐?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했습니다. 그 중에 공룡이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공룡, 파충류가 번성했고, 바다에는 암모나이트라는 생명체가 번성했고요. 또 식물은 어떤 식물이 번성했을까?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자, 이 거시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같은 것들이 이 거시식물에 해당합니다. 자, 중생대 때는 이 형성되었던 판게아가 어떻게 된다? 다시 분리된다라고 했어요. 판게아가 분리되고요. 자, 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진다. 대서양 확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생대 때는 온도가 어땠냐? 처음에는 온난했는데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말기에 갈수록, 신생대 말기에 갈수록 지그재그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써보면 빙하기, 간빙기, 반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빙하기는 몇 번 왔다? 4회. 간빙기는 3회. 이렇게 반복되었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들. 신생대 때는 포유류가 번성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수업 때 보여준 뭐가 있었죠? 상아 이렇게 큰 거. 매머드. 매머드는 포유류에 해당하고요. 이 신생대 때 인류의 조상도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역시 포유류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생물로 신생대의 표준화석 동글동글한 거 뭐였죠? 화폐석 있었습니다. 화폐석. 자, 그리고 어떤 식물이 번성했다?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이 속시식물의 예로는요, 참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습니다. 밤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 신생대의 수륙 분포는요, 판개아들이 더 멀어지면서 대륙들이 더 흩어지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띈다라고 했어요. 현재 수륙 분포와 비슷하고요. 더 이 대륙들이 확장되니까 대서양, 인도양 크기가 더 어떻게 된다? 더 확장된다. 그리고 어떤 산맥이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뭐였죠? 그치, 히말라야 산맥. 이 히말라야 산맥은 어떤 대륙과 어떤 대륙이 부딪혀서 생긴 거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혀서 생긴 거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표로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특징, 생물 수륙 분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했으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더. 자, 선생님은 형광펜을 준비했습니다. 형광펜으로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무슨 색 할까? 연두색 이걸로 할까? 이렇게 형광펜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생물들 중에서 바다에 사는 애 그리고 육지에 사는 애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해. 자, 바다에 사는 애 뭐가 있을까? 성캄브리아 때는 다 바다에서 출현했잖아. 그치? 아직 육지에는 생명체가 없죠? 성캄브리아 시대에 있는 이 남조류, 남세균 해양생물이고요. 해파리랑 해면 역시 해양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로 넘어가서 삼엽충, 완종류는 해양 무척주 동물이니까 삼엽충, 완종류 역시 해양. 어류, 물고기니까 당연히 해양. 양서류는 물이랑 육지랑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표시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가서 중생대 중에서 생물들 중에서 어떤 게 바다 살까? 그쵸, 여기 암모나이트. 자, 신생대로 넘어가서 어떤 게 바다 살까? 그쵸, 여기 화폐석. 자, 이제 육지 생물 찾아보면은 육지 생물.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없고요. 고생대 때 이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들. 그쵸?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공룡과 거시식물. 그죠? 신생대 때는 이 매머드와 속시식물이 육상 생물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습지로 잘 정리해 줬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은근 효과가 좋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월요일은 시험이 아니고 화요일이 시험이잖아. 화요일에 통합과학 시험이 있으니까 주말에 파이팅 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